응, 박진아 씨 왔네. 또 누구 왔어요? 김윤희 씨 왔어요? 근데 왜 이래요? 아니, 저 아빠는 지금 두 사람밖에 안 왔어. 준수. 그하고 지금 뒷반은 네 명이 왔는데 왜 또 한 명이 안 나오나? 이렇게 돼 있고. 오케이. 왜 한 명은 또 안 왔어? 왜 이런 거예요? 아니, 안 와도 되는 건가? 준수이. 우리 뭐 할 차례예요? 요 최적화 균형 해가지고 뭐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 무차별 곡선. 그래서 생산만 있는 경제에서 최적 생산과 최적 소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혹시 기억나요? 이 동영상은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제가 아주 단순한 질문을 했는데 왜 답변이 없어요? 앞에 동영상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봤으면 봤다, 안 봤으면 안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답변이 없어요? 김원중 씨, 네,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오케이, 최윤준 씨는? 죄송합니다. 저도 못 어, 봤습니다. 박진아 씨는? 저도 못 봤습니다. 김지우 씨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어, 오케이, 알겠어. 앞에 생산 경제에서 체육 생산 체 소비는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프리뷰를 해줘야지 지금 교환 경제 또 이해를 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할게요. X축에 쌀이 있어. Y축에 차가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활용해서 모든 인적 자원과 시간 자원과 모든 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식의 생산 가능 곡선을 생산이 가능한 선들을 보고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경제는 뭐 어떤 거냐면 교환 같은 건 없고 오로지 생산만 있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뭔가 그 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뭔가 생산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제에서는 어느 점에서 하냐면 이제 효용을 나타내는 어떤 선을 보고 무차별 곡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차별 곡선을 들어본 적은 있어요?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그러고요. 요걸 무차별 곡선이라고 그러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전 아이,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어. 경제원론 시간에 무차별 곡선 안 들어봤어? 네, 안 들어봤어. 오케이. 생산 가능 곡선은 이제 이해했어요. 네,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점들을 모은 생산점들을 페어들을 이렇게 모아놔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의 모양으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 무차별 곡선은 뭐냐 하면 요점하고 요점하고는 서로 우리한테 주는 효용이 동일한 점들을 모아놓은 선이 뭐냐면 무차별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은 사실은 여기 쌀이 있고 여기 차가 있으면 연속적으로 이렇게 무차별 곡선들이 쫙 있게 돼요. 그러니까 가령 뭐냐면 이제 무차별 곡선이 이 점하고 요 점하고 그러니까 쌀 요만큼 그다음에 차 요만큼 그다음에 쌀 요만큼 차 요만큼이 두 개가 동일한 효용을 준다라는 선들을 연결한 거죠. 그지? 그리고 이왕이면 어느 쪽이 효용이 더 크겠어요? A하고 B하고 어느 게 효용이 더 크겠어요? B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더 많이 먹으니까 쌀하고 차를 더 많이 먹으니까 그러면 좀 더 효용이 커지겠지.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이 생산 경제 하에서의 최적 생산, 최적 소비는 뭐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요 안에 있는 요 안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생산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산했을 때는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걸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인데 그거보다는 효용이 더 큰 게 어느 거예요? 요 A하고 요 B하고 보면 어느 게 더 커? B가 더 크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경제 하에서는 요 점이 최적 생산이고 또한 최적 소비가 되겠지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 무차별 곡선상에 있는 여러 생산 가능 점들이 있는데 생산 가능 점들 중에 무차별 곡선하고 생산 가능 곡선이 접하는 어떤 점을 하나 딱 찍으면 그게 뭐냐면 최적 생산점, 최적 소비점을 찾았다. 이런 거잖아. 그죠? 됐어요? 네. 네.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런 거죠. 요, 요 생산 가능 곡선상에 어떤 점들을 놔둬놓고 그 점들의 효용을 계산을 하겠지. 계산해서 그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점을 하나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엑셀로 만약 이 문제를 푼다면 우리 뭘 어떻게 풀겠어요? 해찾기를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예, 그겁니다. 어? 여기 아니고 엑셀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MP4 파일을 열었나요? 그래서 파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판정을 됐다. 아, 미안합니다. 제가 뭐 해야 되지?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알겠죠, 그죠? 여기 있다. 요건 같은데.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네요. 어,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예제, 그지? 생산 가능 곡선이 R 제곱, 짤의 개수, 가만히 수 하고 차의 대수 하고 해서 100이다라고 이야기했고, 표현함수는 쌀의 가만히 수하고 차의 대수의 제곱으로 돼 있다라고 했고, 최적 생산가 최소 소비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목적 함수는 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고, 우리가 값을 바꿀 거는 쌀하고 차의 대수를 바꿔가지고 구해야 될 거고. 제약 조건은 뭐냐 하면 이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는 어느 점 중에니까 아까 R제곱 더 플러스 C제곱 이꼴 100이었으니까 C에 대해서 풀면 뭐예요? 루트 100 빼기 R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게 제약 조건인 하에서 U를 극대화시키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했네요, 지금. 이걸 카피를 할까요? 아, 쉽지 않네요. 이게 한 화면에서 하려니까 쉽지 않네. 일단 제약 조건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네요. 자, 봐봐요. 이게 쌀이 1이면 그러면 지금 C는 뭐예요? 루트
100 빼기 쌀의 가마니수의 제곱을 빼기를 했으니까 제약 조건을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 제약 조건을 만든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 효용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RC 제곱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RC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쌀의 개수에다가 그다음 뭐죠? 차의 대수의 제곱 이렇게 해야겠죠. 됐죠? 그죠? 이걸 극대화시키면 되겠네. 그죠? 예, 극대화시켜 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데이터, 그다음 뭐지? 데이터, 해찾기. 우리의 목적 함수는 뭐죠? 효용을 극대화시켜야 되고, 그다음 뭐죠? 극대화시켜야 되는,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게 최대하죠. 그죠? 예. 값을 바꿀 셀은 뭐예요? 값을 바꿀 셀은 요 쌀의 개수를 바꾸는 거지. 쌀의 개수를 바꾸면 생산 가능 곡상에 C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지. 그죠? 여기 제약 조건을 하나 집어넣는데 이 제약 조건에 A3는 10보다 작다인데 요게 10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11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왜 이상한 일이 벌어졌냐 하면 A3가 10이 넘어갔는데 10이 넘어간 거에 제곱이면 얼마예요? 100보다 더 크겠지. 100보다 더 큰 거에서 100에서 100보다 더 큰 걸 뺐으니까 음수 되잖아. 음수의 루트 취하면 뭐야? 답이 안 나오잖아. 흑은이잖아. 그지? 엑셀에서는 실수만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뭘 했냐면 이런 걸 했죠. 다시 이거 1이라 바꿀까요? 해찾기에 보시면 A3는 10보다는 작아야겠습니다라는 제약 조건을 만든 거지. 그죠? 그러고 나서 해찾기를 하면 답을 찾았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방금 요 문제를 푼 거예요. 방금 요 문제.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가장 접하는 거는 무차별 곡선이 이 생산 가능과 접하는 어떤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찾은 거죠. 효용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그죠? 그 제대로 우리가 했는지를 알고 싶으면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지. 어디 갔나? 그림을 그려야겠지. 그러니까 일단 무차별 곡선을 저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야겠네. 이거는 위에 있는 거는 생산 가능 곡선상의 한 점이고, 그죠? 우리가 이걸 구하려면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생산 가능 곡선 쌀이 연계부터 어디까지 가능해요? 지금 100이니까 10까지 가능한 거죠. 10까지 가능한 거고 식은 뭐예요? 다시 식은 뭐죠? 요거죠. 네. 어, SQRT 그다음 뭐죠? 100, 100 빼기 배꼽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합의. 음. 이게 생산 가능 곡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그려야 돼요? 이 접하는 무차별 곡선 그려야 되니까. R이고, C인데, R이 뭐, 2, 3, 4, 5, 6, 7, 8, 9까지 있다고 칠까? 그러면 C는 어떻게 돼요? 평형 함수가 뭐였지? U는, C는 뭐예요? 루트 R분의 U네요. 맞잖아. C는 루트 R분의 U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U는 얼마예요? 요거였지. 나누기, 그 다음 뭐죠? R이에요? 네. 아니다. 여기 이제 SQRT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나요? 네. 그죠? 예. 뭘 고정시켜야 되지? 이거 고정시켜야 되죠. 밑으로 카피할 거니까. 음.
그죠? 예. 요거 이제 하면 무찰곡선이 그림이 그려지겠네. 데이터 선택, 편집, x 값은 요거고, y 값은 요거고. 어? 잘못했습니다. 이걸 놔둬놓고 지금 추가해야 되죠. 데이터 추가에 x 값은 요거, 그 다음 y 값은 음, 그죠? 예. 5.773503이니까 요 값도 하나 찾읍시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이제 추가된 거죠, 지금 사실은. 그죠? 요 점만 따로 하나 더 그리고 싶으면 표현이 안 되지. 하트 정용이가 왜 안 나오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트 이동. 아, 있네. 계열 3번을 뭐로 바꾸면 되겠어요? 계열 3번은 보여요? 잘 네. 안 보인다, 그지? 표식 옵션인가? 어, 됐다. 이 점이 뭐냐면, 이 생산 가능 곡선하고 무찰 곡선이 접하는 점이고, 이 점이 뭐냐면 체력 생산이고 체력 소비가 되는 거죠. 이 경제는 뭐 어떤 경제냐면 생산한 걸 그냥 그대로 소비하는 경제니까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어떤 생산점이 결국에는 소비도 가장 극대화하는 점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나요? 네. 하기 쉽지 않을 거야. 예. 하기 쉬웠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풀었겠지. 그지? 그러니까 반복해서 봐야 되는데, 보라고 했는데 보지도 않았단 말이지. 그지? 예. 그 안 보고도 이걸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뭐 천재가 아니고 그냥 뭐 신이지 뭐. 그지? 됐나요? 오케이.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아무도 안 봐가지고 지난 시간을 다시 또 했네. 그지? 요번에는, 이런 거네요. 뭐 어떤 거냐면, 교환경제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생산 가능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효용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쌀과 차의 교환 비율이 1대1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쌀이고, 여기가 차야. 근데 요 점이 있다고 쳐봐. 요게 뭐 가령 이를테면 뭐라 그럴까요? 요게 쌀이 세 가만이고 차가 세 대다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차를 한 대 주고 그다음에 쌀을 얼마 가져올 수 있어요? 1대1이라 그랬잖아. 1대1이라 그랬으니까. 쌀을 한 대 주고 차를 하나 주고 그다음에 대신에 우리 가져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이씨. 쌀과 차의 교환비율이 1대1이라는데 차를 2로 바꿔주면 그러면 쌀은 얼마가 될 수 있어? 4가 될 수 4가 될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 4가 있고 여기 차가 2가 있으면 여기는 이 점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선이 가능할 거라는 거지. 왜냐면 차하고 쌀하고 1대1로 바꿀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생산 가능 곡선은 이 선상인데.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더 그 바깥쪽으로 이 생산 가능,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있어가지고 쌀하고 차를 1대1로 바꿔주는 사람만 있다면 그러면 쌀을 좀 더 그 이 생산 가능 곡보다 바깥쪽에서 소비하는 게 가능해진 거잖아요. 맞나요? 그죠? 그러면 네. 가령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요즘에서 만약 생산 경제라고 했으면 요즘에서 생산해서 요즘에 소비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뭐가 더 나은 거예요? 요즘에서 만약 소비하면 그러면 무찰 곡선이 좀 더 위쪽에 있잖아. 위쪽에 있으니까 좀 더 효용이 컸을 거니까 교환 경제가 그냥 순수 생산 경제보다는 뭔가 좀 더 좋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요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요만큼 뭔가 거래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뭔가 최적 소비하고 최적 생산이 달라지지 않겠냐 이런 거죠. 요게 지금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스토리예요. 됐나요? 오케이. 네.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이제 문제 푸는 문제로 이제 바뀐 거잖아. 근데 이 문제는 뭐 어떤 문제예요? 뭐 어떤 문제냐면 생산 가능 곡선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생산 가능 곡선인데 요 선상에서 지금 효용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일단은. 그죠? 쌀과 차의 교환불이 1대1이라 그랬으니까 뭔가 만약 이 점에서 생산한다면 요런 교환 비율이 나올 거고 요즘에 생산한다면 요런 교환 비율이 나올 건데 이 거래선이라는 게 만들어질 건데 또는 무역선이라는 게 이 선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무역선 또는 거래선.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트레이드 라인이니까 둘 다 똑같죠. 무역선이든 거래선이든 그냥 트레이드이니까 트레이드 라인 이렇게 되는 거죠. 트레이드 라인을 만든 거잖아. 그죠? 여기서는 뭐 어떤 거냐면 트레이드 라인에 뭐지? 요 절편을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잖아요. 아, 이게 가격선이라 그랬네. 가격선보다는 뭐라고? 무역선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무역선의 절편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근데 무역선이 뭐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 있잖아. 쌀과 차가 교환별이 1대1이라고 했으니까 C 이꼴 R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만큼 줄이면 그것만큼 C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절편은 뭐냐면 플러스 B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B를 여기 무역선인데 요 무역선의 B를 극대화시키면 되겠네. 그죠? 변수는 뭐예요? RC. 근데 제약 조건이 뭐냐면 C 있고 루트 100 빼기 마이너스 R 제곱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 선상 안에서 하여튼 뭔가 어느 R이 바뀜에 따라서 어떤 선들이 만들어질 건데 그 선들 중에 가장 절편을 극대화시키면 되겠네. 오케이? 자, 뭐 해야 돼요? 일단 다시 생산 가능 곡선. 요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요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무역선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역선은 어 다시 무역선의 절편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B는 뭐죠? R 더하기 C지. R이 1로 넘어가면 B는 R 더하기 C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역선의 절편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더하기 요거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절편을 가장 극대화시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데이터, 그 다음 뭐죠? 해찾기. 우리 목표는 뭐죠?
무역세 절편, 그 다음 뭐죠? 최대값,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뭐죠? 여기 요 R,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없애야겠네. 삭제고, 추가하기는 뭐냐 하면, 요 R이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오케이. 찾았어요. 찾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생산 가능국수는 아까 이미 그림을 그렸고, 무역선만 지금 그림을 그리면 되겠지. 자, 무역선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무역선의 식이 뭐였죠? 갖고 와야 되네, 또. 마이너스 R 플러스 C, 아, 플러스 TP.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무역선이 뭐 0, 1, 2, 10까지 있다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더하기 지금 요 절편이죠. 그지? 자, 이렇게 되겠네. 그죠? 예. 그러면 한번 무역선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추가 x 값은 넣은 거지. y 값은 자, 이게 무역선이지. 그죠? 그리고 이 최적 생산은 뭐냐면 무역선하고 생산 가능성이 접하는 점인데 그 점은 어떻게 되냐면 7.07이니까 여기 있네. 여기 있고 요것도 차트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데이터 선택, 추가, 왜 발칵 뒤집어졌지? 여기가. 왜 자꾸 발칵 뒤집어져? 지금 추가했어요. 아닌데. 다시 해야 된다. 아, 오케이. 자, 했으니까 맨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로 분산형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여기 보여요? 네, 잘 안 보이니까 이것도 좀 키워봅시다. 데이터 계열 수식 이거였나? 표식이었나? 표식 옵션. 음.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사실 요 흰점보다는 약간 이 뭡니까 차의 개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쌀의 개수를 늘릴 수 있는 소비가 가능하니까 그냥 순수 생산 경제에서 최적 생산하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 효용이 더 극대화될 거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다음 문제 뭐냐? 아직 다 안 했죠.
예제 2번이 뭐냐면 아까 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그 중에 목적 함수는 뭐냐면 효용 극대화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림 그리는지 알겠죠? 요 이 거래선 상에서 이 무역선 상에서 무찰복선이 접하는 어떤 점을 하나 그을 수 있을 건데 그게 뭐냐면 생산 최적화, 저 소비 최적화가 되는 거죠. 효용 극대화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효용이라는 걸 아, 무역선의 식이 지금 필요한 거네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C인데 그죠? R은 뭐였냐면 뭐 어떤 숫자 그죠? C는 뭐였어요? 여기 보니까 뭐죠? C는 뭐였어요? 마이너스 R 더하기 B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R 더하기 어느 B지? 요 절편 지금 최적화한 절편 그죠? 예. 요게 무역선의 식이고 그 다음에 효용은 어떻게 돼요? 효용은 요 무역선 상에 있는 어떤 점 중에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니까 요거 곱하기 그 다음 뭐죠? C의 제곱 그죠? 자 합시다. 데이터 그 다음 뭐지? 데이터 해찾기 어, 효용을 극대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뭐예요? 요거 R 바꾸는 거고 요건 아마 필요 없겠죠? 오케이 나왔습니다. 응,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무차별곡선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R, C, 그 다음 뭐죠? 0, 1, 2, 3, 4, 5. 0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무차별곡선 식이 뭐지? 다시. C는 뭐죠? 루트 R분의 U네. 그지? 그지? SQRT R 나누기 U였어요. 반대인 것 같습니다. 거꾸로 했네. U 나누기 R이네. 그지? A 51, A 55 옹갑네. 맞나? 네, A 55. 그 다음에 A 51은 고정시켜야겠지. 밑에 카피하면서. 네, 그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데이터 선택, 추가, X는 요거, Y는 뭐죠? 어, 이렇게 되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해용 극대화하는 이 점보다는 조금 뭔가 그 지금 그러니까 뭐지? 이 가격선상에 있는 어떤 점인데 접하는 어떤 점인데 그 점에 뭐죠? 지금 쌀은 약간 덜 소비하고 그다음 뭐죠? 차를 약간 더 많이 소비하니까 그게 무차별 곡선이 더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효용이 더 늘어났겠죠. 늘어난 효용은 얼마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 효용이 얼마라고 해놨어요? 419라고 했고 앞에는 아까 얼마였어요? 384. 그러니까 효용이 좀 늘어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순수 생산 경제보다는 교환 경제가 훨씬 더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1대1로 쌀과 차를 교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예. 그 포인트 우리 알고 싶으면
포인트 한번 그림으로 찍고 싶으면 얼마야? 4.71이었으니까 요거였죠. 이게였고 9.42809였으니까 그러면 요 포인트 지금 찾으러 가는 거예요. 데이터 선택, 추가, X는 요거고 Y는 요거다. 맞나요? 네. 뭐 보여요? 안 보이는데. 차트 종류 변경. 또 이게 왜 이래? 차트 종류 변경. 오케이. 음, 요거다, 요거. 표시, 옵션, 보여요? 그죠? 예. 네. 요게 그냥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효용 극대화하는 점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요 오렌지 색깔이 그거의 무차별 곡선이었는데, 그걸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이었는데, 어, 실제로 체력 생산은 어디냐면 이 점, 요 절편이 가장 극대화되는 점으로 해서 어떤 기울기 구한 거. 이게 체력 생산이고, 체력 소비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효용은 요만큼 더 증가하는 거고, 요 오렌지 색깔에서 요만큼 더 증가하는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거래는 얼마 정도 된 거예요? 거래는 얼마 정도 된 거냐면, 요게 저거 생산했잖아. 그러니까, 쌀, 산대, 쌀은, 그다음에 차는, 음. 그러니까 뭐야? 지금 요 그림에서 보면. 요점에 비해서 쌀이 얼마만큼 줄어든 거예요? 쌀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냐면, 마이너스 2.35702만큼 줄어든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요점에서 차가 얼마나 늘어났냐 하면 2.35702만큼 늘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쌀하고 차의 교환 비율은 1대1인데 이 사람은 뭐를 더 효용을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용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효용 함수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RC 제곱이니까 차가 더 많으면 효용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실제 체육 소비는 어디서 하냐 하면 차가 더 많은 점에서 소비를 한 거죠. 요만큼 교환해가지고, 요만큼 줄이고, 요만큼 내려가지고, 교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효용을 더 늘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나라가.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답을 좀 해줘봐.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가 쉽지 않지? 그지? 할 수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앞에 동영상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 직접 해보는 것도 여러 번 해가지고 해봐야지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그걸 반복을 하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사실 그 첫 번째 동영상도 지금 이미 봤었어야지. 그래야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좀 더 빨리 이해될 건데, 해본 적이 없으니 그 다음번 이야기하니까 더 복잡해졌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래 되는 거죠. 지금 잘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김준 씨?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웠지? 박진아 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지? 아니, 그렇다니까. 제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을 꼭 보셔야 돼.
보셔야 네, 되고, 그다음 보는 거로 끝나면 안 돼. 해봐야 돼. 본인이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러니까 동영상 잠시 멈춰놓고 그거 한번 해보고, 잠시 또 멈춰놓고 그거 한번 해보고 하면서 해봐야 되는 거야. 해보면서 지금 저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이런 의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 지금 이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네? 예. 네, 아, 그러니까 그 작년에도 왜 그렇게 많은 F가 나왔느냐? 이 이야기지, 지금. 왜 그렇게 많은 F가 나왔냐면 한번 따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안 한 거야. 안 하고 그 다음 시간 들으니까 더 모르지. 더 모르니까 이거 그냥 포기하자 이래 되는 거지. 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금융수학이 1학년 1학기 과목인 이유는 뭐냐면 1학년 1학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금융수학이 1학년 1학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 1학년 1학기 때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2학년, 3학년, 4학년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한 사람하고 안 튼튼한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면 안 튼튼한 사람도 2학년 수업을 들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 더 근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뭔가를 보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의 차이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이 기회에 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안 되면 내년에 재수업을 듣든 내후년에 재수업을 듣든 어차피 이해 못하긴 한 가지라고. 그 벽을 못 넘어갔으니까. 이게 벽이라고, 지금 벽. 그러니까 이 벽을 우리 넘자는 거예요, 지금. 제 주장은. 그러니까 반드시 해보세요. 네, 어. 다음 시간에 또 수업 들어와가지고 내 안 해봤다, 이따 소리 하지 마. 좀 제발. 오케이? 어, 지금 이제 좀 더 복잡한 개념을 이야기할 거거든. 음. 일단 5분 휴식을 하면서 앞에 했던 내용을 한 머릿속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케이? 예. 네. 질문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얘기 볼까요? 쌀 차의 교환 비율이 1대1, 1대2, 2대1이 됐을 때 쌀의 최저성과 최적 소비의 차이를 X축에 그리고 쌀의 가격, 아마 쌀의 가격은 차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차로, 그러니까 쌀 하나가 차 몇 대이냐. 그러니까 요거는 쌀의 가격이 얼마냐면 한 차 한 대 이거요. 요거는 뭐예요? 차 두 대고요. 요거는 뭐냐면 차 2분의 1대죠. 맞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했던 그 짓을 반복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요 가격을 바꿔가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이미 다 카피해 왔어요. 그 위에 있는 그 수식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은 그릴 필요 없으니까 이 무역선 그림하고 그다음에 무차별곡선 그림은 빼고 이렇게 지금 수식을 그냥 그대로 그냥 카피 페이스트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쌀의 가격이 얼마죠? 쌀의 가격이 얼마지? 1이죠, 그죠? 1이니까 C 이꼴 마이너스 R 플러스 B 이렇게 된 거지. 그죠? 예.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적 생산, 이 가격이 얼마지? 가격이 지금 1일 때는 최적 생산이 얼마였냐면 그냥 쌀만 할까요? 쌀만 하면 최적 생산이 요거였고 최적 소비가 얼마였냐면 쌀의 최적 소비가 쌀의 최적 소비가 요거였고 그러니까 그 이 쌀 거래는 어떻게 되죠? 거래는 그러니까 거래는 얼마였냐면 쌀을 요만큼 줄인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 뭐죠? 차는
차는 체력 생산이 얼마였냐면 요거였고 체력 소비가 요거였으니까 그러면 쌀은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그죠? 예. 그리고 요 지금 요 숫자가 이제 쌀 가격을 바꿀 거란 말이야. 바꿀 거면 숫자가 바뀔 거 아니야. 바뀔 거니까 안 바뀌게 하기 위해서 어 컨트롤 C 카피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값으로 바꿔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숫자가 아까는 요게 만약 그 숫자 바뀌면 한 거였는데 이제는 숫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있겠죠, 그죠? 그죠? 이제 문제가 뭐죠? 1대 2니까 이제 쌀의 가격이 요 차의 대수인데 두 대로 바뀌겠지. 그죠? 예. 그러면 요 수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 C 이꼴 뭐지? 마이너스 2R 플러스 마이너스 B. 2R 더하기 B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만약 2분의 1, 2대 1이면 어떻게 돼요? C는 마이너스 2분의 1 R 플러스 B 이래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요 무역선의 절편이 지금 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어떻게 되나? 2R이면 어느 게 2예요? 아, A73이죠. 그러니까 2가 아니고 뭐죠? 요거 곱하기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자, 요게 1이면 R 더하기 B, R 더하기 C가 B가 되잖아. 맞잖아. 그지? 근데 요게 만약 2가 되면, 요게 2가 되면 2R 더하기 C 이래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요게 2분의 1이면 또 마찬가지로 2분의 1 R 더하기 C 이래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네. 어.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무역선의 식도 바뀌어야겠는데? 이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곱하기, 그 다음 뭐죠? 쌀의 가격 곱하기, 맞아요? 요게 마이너스 P 곱하기 R 더하기 B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정리해 보면 C 이꼴 마이너스 P 곱하기 R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되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해놓은 거죠. 나머지 네네. 수식은 안 바뀌어도 돼요. 요걸 안 바뀌어도 되죠. 생산 가능 곡수는 아까 지금하고 똑같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표형도 아까와 똑같죠. 그러니까 바뀌어야 될 건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예. 맞나요? 자, 우리가 이런 짓을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일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R 대 C가 2일 때 한 번 하고, R 대 C가 2분의 1일 때 한 번 하고, 뭐, 이를테면 3일 때도 해보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3분의 1일 때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쫙 해가지고 뭔가 이 결과를 도출하면 되겠지. 얘 같죠? 그러니까 이 짓을 반복해야 돼, 지금 우리가. 반복해야 되니까, 그 반복할 때, 아주 유용한 게 있다라는 거지, 그지? 아니, 물론 그냥 하나씩 하나씩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이렇게 돌려도 되는데, 그 짓을 하기가 싫잖아. 그지? 그래서 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자, 잘 보세요. 보기 들어가면 매크로 하는 게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걸 딱 둬. 그 매크로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축키를, 저는 컨트롤 A로 단축키를 쓰겠다. 이런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확인했어. 우리 지금 뭐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 해찾기, 그 다음 뭐지? 목적 함수가 뭐지? 목적 함수가 요 무역세의 절편을 최대화하는 거. 값을 바꿀 거는
요건가? 그지? 그 다음에 해잡기. 나왔네.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데이터 또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지? 해찾기. 그 다음에 뭐지? 효용을 최대하고 값을 바꿀 셀은 요거였나? 그지? 그러고 나서 보기, 매크로, 기록 중지 이렇게 썼어요. 자, 이러면 지금 방금 제가 했던 어떤 작업이 엑셀 매크로라는데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엑셀 매크로 한번 봅시다. 매크로 보기 하는 게 있네. 여기 보면 매크로 원이라는 게 있고 이거 편집을 누르니까 이런 화면이 뜨네. 그지?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런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했던 작업이 이 엑셀 매크로는 뭐로 기록이 되냐면 비주얼 베이직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랭귀지예요.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랭귀지고 그 랭귀지 for application이니까 엑셀에 사용될 수 있는 비주얼 베이직 랭귀지로 되는데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solve OK, set cell, A76, maximum value equal 1, value of 0, by change, A73, engine 1, engine 뭐 description은 grg nonlinear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했던 작업이야. 오케이? 그리고 우리 했던 작업을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어떤 작업이에요? 데이터, 해찾기, 그 다음에 목표 세리 A83 기억해요? A83 최대값 A80 그 다음에 뭐죠? GRG는 비선형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죠? 예, 다시 한번 봅시다. 요거 아닌가? 요거네요, 요 작업. 우리가 작업을 두 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건 필요 없네. 왜냐하면 똑같은 라인이 지금 두 번 적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지웁시다.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작업을 두 번 했는데, 요거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요거는 뭐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아까 해착해 하던 그 문제가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셋셀 캔데 이게 목적 셀, 목표 셀 하는 거 아까 그 창에 그거를 셋업해 주는 건데 A76이었고 그 다음에 맥스민 밸류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요거였고 아까 이게 셋 밸류 하는 게 그다음 맥스민 밸류 하는 게 요거 중에 어느 걸 쓰냐면 우리가 최대값 쓰는데 최대값이 뭐였지? 최대값이 요 값을 1이라고 하면 이게 최대하고 2면 최소하고 제로면 지정값을 주고 이런 것 같아. 그 다음에 값을 변화할 셀 칸은 그 화면에 아까 있었는데 그게 A73이었고 엔진은 뭐 무슨 엔진일 거고 그 다음에 아까 GRG 비신형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 최적화시키는 어떤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을 그걸로 지정했던 것 같아. 그게 요게 이제 말하자면 이 해찾기라는 그거를 이제 영어로 살버라 그러는데 살버의 문제를 셋업하는 과정이었고 요게 아마 이 함수가 뭐냐면 요 해찾기를 이제 해를 찾는 것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해를 이제 문제를 셋업하는 과정이고 요게 뭐냐면 다시 문제를 체크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네. 그리고 요 엑셀 매크로는 뭐냐면 단축키가 컨트롤 A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1이라고 두고 그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컴파일 오류가 생겼네. 그지? 잘 들어야 해요. 여기 보면 도구에 참조가 있어요. 참조를 가보면
살브 있어요. 오케이. 요게 지금 터울이 안 돼 있지. 그죠? 이거 똑같아요. 우리 엑셀 맨 처음에 해찾기 기능이 자동으로 딱 돼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찾아가지고 해찾기 기능을 집어넣어야지 그다음부터 돌아가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디폴트로 살브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문제 생긴 거고. 자, 1일 때 나왔어요. 2일 때 나왔어요. 3일 때 2분의 1일 때 뭐지? 이꼴 1 나누기 2. 숫자 바뀌는 거 보여요? 그죠?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똑같은 작업을 반복할 때는 지금 뭘 쓰면 된다는 거예요. 엑셀 매크로를 가지고 비주얼 베이직으로 애플리케이션으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그 짜는 프로그램도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했던 작업들을 방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기, 어디 있노? 보기, 엑셀 매크로에서 매크로 기록하고 매크로 중지하면 그게 다 비주얼 베이직 애플리케이션으로 코딩이 딱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들만 약간 에디팅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어, 이제 반복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가격은 요 숫자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체액 생산은 어느 거지? 쌀 생산이 요거였나? 요걸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최적 소비는 요 숫자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빼면 되고 아니지 빼야 되지. 최적 소비에서 체액 생산을 빼면 되고 그 다음에 차의 체액 생산은 요거였고 차의 체액 소비는 요거였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빼주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밑에다 카피할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표시해 주고요. 이건 그냥 그대로 둬도 되죠.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엑셀 매크로 하나 더 하려고 해요. 뭐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보기 매크로 어, 상대 참조라는 걸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을 하는데 요거는 뭐라 그럴까? 컨트롤 Z를 할까요? 하고 나서 컨트롤 C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 하고 밑으로 내려오고 아, 보기 매크로 기록 중지를 했어요. 자, 두 번째 매크로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매크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range, selection, selection and right, select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작업을 한 거야? 뭐 어떤 작업을 한 거냐 하면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여기에 위치 있는데 요까지 잡는 거. 요 작업이 아마 이 작업일 거예요. 짐작컨대. 왜 안 보이나? 거기 이 편집. 어, 어?
밑에 깔려 있는 것다. 밑에 깔려 있네. 그 다음 뭐요? selection dot copy 했죠. selection한 area를 복사하라는 짓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selection paste special 선택하여 붙여 넣기인 것 같고. 여기 있네. 페이스트 하는데 스페셜 페이스트를 뭐로 하냐 하면 페이스트 밸류 캐스팅 값으로 바꾸라고. 아까 수식인데 값으로 바꾸고. 그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 뭐예요? 셀렉션을 뭐 옵셋하고 그다음 셀렉션하고 끝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요거 지금 제가 지금 스페셜 페이스트 해가 그 선택할 붙여 넣기 해가지고 지금 숫자로 바꿨잖아. 컨트롤 Z였나? 느껴져요? 원래 내 셋이 여기인데, 여기서 컨트롤 Z를 한번 누르면, 그러면 값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갔고요. 또 한 번 더 컨트롤 Z 하면 값으로 바꾸고 됐고, 사실은 이거를 있잖아요. 아까 보기 할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아니, 상대 3조로 기록했는데, 상대 3조로 기록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요 위치로 왔다 갔다 해. 절대 위치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 그 엑셀, 그 VBA 코드가 뭐 어떤 코드냐면, 여기서 이 끝까지 잡고, 컨트롤 C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값으로 바꾸고, 그러고 나서 밑으로 칸으로 내려가라까지 지금 해놓은 거예요, 명령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반복한 거죠. 왜 지금 제가 이 짓 하고 있는지 이해 가시죠? 여기 지금, 아이씨, 왜 이래. 여기 지금 전부 다 수식이 되어 있는데, 그죠? 맨 처음에 지금 0.5로 해가지고, 컨트롤 A 누르니까 최저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걸 1로 바꾼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A 누르고 최저가 시키고 최저가 시키면 그러면 계속 숫자가 바뀌잖아. 근데 우리가 0.5로 만약 이거를 가격을 셋업했으면 그러면 이게 바뀌고 나서 이 부분은 고정돼야 될 거 아니야. 고정되는 걸 지금 뭐냐면 제가 뭐 했죠? 컨트롤 G라는 걸로 바꾼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뭐예요? 0.6 하고 여기를 가가지고 컨트롤 A 누르고 최저가 바꾸고 컨트롤 G 하면 다시 또 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0.7? 0.7을 하지 말자. 0.9. 그 다음에 컨트롤 A. 요 위치에 가가지고 이게 내가 자동화를 잘 못했네.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까지 다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죠? 컨트롤 G. 이제 카피 됐어요. 1. 1로 가가지고 컨트롤 G. 2. 3. 컨트롤 A.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뭘 한 거야? 가격이 0.5, 0.6, 0.9, 1, 2, 3일 때 쌀의 체육 생산은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쌀의 체육 소비가 이렇게 나가니까 결국에는 이만큼 쌀을 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 나라의 쌀의 수요량이 되겠죠. 그죠? 요거는 뭐예요? 요만큼의 쌀이 필요 없는 거니까 파는 거니까 쌀의 공급량이 되는 거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차로 이야기하면 요게 뭐예요? 차의 공급량이고 요게 뭐예요? 차의 수요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X축은 뭐지? 아, 이 잘못했다. 우리 수요 공곡선은 저 Y축이 뭐지? Y축의 가격인가? 잘못했어. 어떻게 돼야 돼요? Y축이 뭐지? Y축이 가격이고, 맞나? X축이 수요량이고, 어, 이게 수요곡선 그린 거죠. 가격이 쌀 때는 수요하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뭐냐면 요 나라의 쌀의 수요곡선을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하고 그다음에 거래선하고 무역선하고 그다음에 무차별 곡선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최적 수요와 최적 공급이 결정되는 거죠. 음.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냐면 derived demand라고 하는데 유도되어진 디맨드. 유도된 디맨드를 지금 구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뭐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제 더 골 때려지는 거지. 뭐예요? 나라가 두 개 있어. 하나는 미국이 있고, 하나는 차국이 있어. 그지? 미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 효용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차국은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쌀과 차의 교환물은 1대 P야. 그지? 그러면 결국에는 어떨 때 균형이 일어나겠어요? 이 미국의 쌀의 수요하고 차국의 쌀의 공급이 만나야지 일치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각국의 쌀과 차의 수요곡선, 공급선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착기를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최적 생산 구하고, 그다음 미국의 최적 소비 구하고, 그다음 차국의 최적 생산 구하고, 최적 소비 구하고 네 번의 해착기를 쫙 하는데 그걸 매크로로 딱 짜가지고 하면서 수요곡선, 공곡선 그리고 그래가지고 만나는 점을 딱 찾고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균형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챕터가 끝나는 거예요. 최적화와 균형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가? 어려워, 쉬워? 어렵습니다. 어렵지? 예, 네.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는 쉬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 과정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거든. 그다음 내가 할 줄 알거든. 그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다음 안 해봤잖아.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대로 일단은 이해하지 말고 일단은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시고 그다음 이게 하나하나씩 어떤 의미를 가지고나라는 걸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균형이라는 게 뭐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학에서 균형이라는 말이 뭐냐면 생산자 선택하고 소비자 선택이 이루어지고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면 뭔가 하여튼 최적화를 시키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 최적화 과정에서 뭔가 수요곡선과 공곡선이 만나고 수요곡선이 공곡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이다. 이렇게 배웠지만 실제 그 과정들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게 이 지금 3장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 3장의 이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 다음번에 하는 이제 포트폴리오 최적화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